네, 반갑습니다. 네, 조세빈입니다. 네, 여러분들, 원래 내일 예정되어 있던 일요일 보충 강의가 네, 좀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여러분들 우리가 2차 함수 활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할 게 많아.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취소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수업을 바로 시작하고요. 지금 여기서 할 거는 이제 2차 함수 활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글씨를 잘 쓰지는 않아. 자, 보자. 2차 함수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게 가장 큰 게 뭘까? 문제 해석이에요. 항상 내가 강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만 할 수 있다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2차 방정식이라던가 2차 함수라던가 이런 부분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이지. 되게 쉬운데 문제 해석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혹은 문자를 뭘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네,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좀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문제 푸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활용 풀이. 자, 활용 풀이 스텝으로 좀 나눠서 얘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그냥 문제를 읽습니다. 문제 읽어. 자, 문제를 읽으면서요, 자, 뭐 국어 시험도 아니고 밑줄을 좀 쳐라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문제가 길다 보니까 한 줄 한 줄 이렇게 뭐 x가 뭐보다 크다던가, 뭐는 x로 하고 뭐는 50보다 크다, 뭐 이런 둘이 합치면 50이다라던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파악하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읽으라는 거는 내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 상황 설정들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전략을 짜는 시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전략도 써주자. 자, 근데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요, 일단 우리가 뭘 풀고 있습니까? 특히 기말고사 때는요, 이번 기말고사 때는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렇게 풀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줄글로 된 활용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로 연관을 지을 건지를 그냥 생각하면서 하시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죠? 뭐가 있을까? 1번, 변수를 뭘 설정할 건지. 변수라는 건 뭐 x, n, t 이렇게 뭐 가로 세로 나왔을 때 한쪽을 뭐 가로 x, 뭐 가로 세로 더하면 50입니다. 50 마이너스 x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죠? 문제에서 가장 그냥 뭐 대놓고 물어보는, 자, 여기서는 뭘 하면 좋을까? 일단 답을 x로 하는 경우도 좋죠. 그렇죠? 답을 x로 하는 경우도 좋고, 혹은 답이 뭐 좀 애매하다라면 뭐 도형 같은 거, 사각형 같은 거 볼까요? 자, 도형에서는 뭐 가로 세로 둘 중에 하나, 이런 걸 x로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아니면 아예 문제 자체가 식을 주면서 x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좀 도움이 되겠죠. 자, 2번. 자, 어떤 게 또 어려울까? 자, x를 정했더라도 자, 식을 세우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식 세우기는 사실은 이제 스텝 2야. 식 세우기는 여기서 얘기해 봅시다. 자, 식 세우기는 여기로 얘기해 봅시다. 자, 식을 세우실 건데 당연히 우리가 말했듯이 2차 식을 세우게 되겠죠. 2차 식이 뭔지는 아실 것 같아. 는 0을 하면 2차 방정식, 는 y를 하면 뭐다? 2차 함수가 될 거야. 방정식. 자, 제가 항상 말하자면 방정식이랑 함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2차식 0이면 방정식이고요. 0 외에 대한 상황에도 2차식 자체가 식의 값이 0 외에 대한 상황에도 살펴볼 거면 함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x에 뭐가 들어왔을 때 0인가 혹은 다른 수인가에 대해서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2차식을 세울 건데, 자, 우리가 일단 1번, 자, 오른쪽에서 변수를 일단 정했다면 변수가 무엇이 변수인가? 가로가 변수인가? 혹은 답이 원하는 어떤 항목이 변수인가? 뭐 이걸 정했다면
그 항목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을 그냥 그대로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예시 몇 가지만 들어볼게. 자, 가로 세로가 있겠죠? 가로. 자, 가로를 내가 x로 넣었는데 가로를 뭐 둘레의 길이가 50입니다. 그러면은 가로 세로 더하면 뭘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가로 세로 더하면 25야. 세로는 25 마이너스 x라고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넓이, 근데 문제에서 한 줄 정도 더 주겠죠? 뭐라고 줄까? 넓이가 2차 방식 문제에선 숫자로 줄 거고요. 함수 문제에선 어떤 다른 변수 y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함수든 y든 무슨 상관이야? 일단 가로랑 세로를 곱하면 넓이가 된다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아쉽겠죠. 세로를 곱한 것이 넓이로 표현된 무언가, 상수 k라던가 혹은 변수 y라던가 이렇겠죠. 상수는 숫자고 변수는 이제 함수에서의 변수 y 알겠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문제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그죠? K를 구할 수도 있고요. X가 무언가일 때, 그지? 혹은 K가 이제 실제로 숫자야.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그냥 아무거나 해볼까? 뭐 50 같은 거야. 그래. 100 같은 걸로 하자. 100 같은 거야. 그때 X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문제에 따라서 풀어나가는 것 뿐이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뭐야? 자, 풀어나간다고 했어요. 자, 스텝 3가 자, 여러분들, 자, 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요, 더 이상 뭘까? 활용 문제가 아니야. 그냥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풀어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원래 다른 데서도 풀었던 활용이 아닌, 그죠? 2차 함수, 풀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부연 설명을 해줄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해왔던 대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풀어. 그냥 푸시면 됩니다. 풀고 답을 내시면 되겠죠. 네. 지금 살짝 이차함수 활용 자체를 푸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문제를 좀 봅시다. 문제를 좀 뽑아왔어. 문제를 좀 봅시다. 자, 다음 그림. 자, 1번부터 볼게요. 뭘까? 함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위에 이제 유형 없더라도요. 왜? 일단 그래프가 있고, t초 후, 자, x축에, 원래 우리 x축에 t초라는 게 있었고, t와 시간과 높이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함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스텝에 따라 좀 생각해볼까?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12m 높이니까 t가 0일 때 시간이 0초일 때는 10이겠구나. 실제로 0초일 때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y절편이라고 하겠죠. h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어떤 t에 대한 무슨 식은 h, 원래는 y자리였겠죠. 우리가 원래 편한 대로는 y자리였을 거다. 나타낸 것이다. 근데 보니까 포물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2차식일 거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살 필요는 없고.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럼 우리 이제 뭡니까? 자, 이 문제는 더 이상 뭐야? 위에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자, 위에 거는 이제 마지막 불 빼고는 의미가 없고요. 포물선을 보고 2차 함수를 만들어내는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문제가 돼버린 거야. 그죠? 그냥 뭐 문제를 일단 풀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좀 풀 때 봐. 자, 좀 차분히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좀 기쁩니다. 자, 2,16에서 꼭지점일 겁니다. 꼭지점 중요하죠. 자, 축은 이었을 거고요. 당연히 x값. 자, y절편이 10이니까 0,12를 지나간다고 이해해도 크게 상관없겠죠. 자, 꼭지점으로부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y는 h라고 하자. h는 자, 최고차항 몰라. t. 다시 좀 깔끔하게 좀 써볼까? 다시 h 높이는 최고차항 몰라. t-2 제곱 플러스 12. 자, 이제는 표준형 쓸 수 있어야 돼요. 꼭지점을 본다면. 자, 이 상태에서 자, a 모르니까 뭘 집어넣으면 돼? 이거 0,12 하나 남았잖아.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조금 빨리 해볼까? 4a에 플러스 12가 다시 16을 내가 또 12라고 썼네. 이상하다 싶었어. 자, 16이 12니까요. a가 뭘까? 그냥 마이너스 1 정도 될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나서 살짝 생각 좀 해볼까?
지금 그래프가 엎어져 있잖아요. A가 음수 나오는 건 당연하겠다. 그럼 다시 써보면요. A가 아니지. H라는 것이 T-2의 제곱 플러스 16이니까요. 자,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뭘까? 좀 시각적으로는 이 부분 얘기하는 거겠죠? 맞아. 그러면 이제 H가 0일 때 지면에 떨어진다는 건 높이가 0이라는 거잖아. H가 높이라는 것 정도 이해하고 있을 수 있겠죠? 자, T-2 제곱 플러스 16이 0일 때니까요. T라는 건 언제일까요? 자, 6도는 마이너스 2였을 텐데 마이너스 2초라는 건 없겠다. 6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제가 있을까? 사실 지금 내가 쓴 부분만 생각해 보면요. 지금 그래프를 보고 식을 세운 다음에요. 식 세우기도 문제 유형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 상태에서 y가 0인, h가 0인 지점을 찾으세요. x절편을 찾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려울까? 아니야.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자, 2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2번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식을 먼저 준 거죠. 자, x초 후에 y 미터이기 때문에요. 이거 좀 써볼 필요가 있을까? y는 40x-5 제곱이다. 지면에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림이나 좀 그려볼게요. 대충 좀 그리자. 40x-5x 제곱이다 라고 한다는 거는요. y는 5의 x 8의 x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y가 사실 지면에 떨어지는 거 몇 초라고? 높이가 몇이라고? 높이 y가 0일 때라고. 0일 때가 몇 초인지 보자 라고 하면은요. 뭐가 있어? 그냥 x가 0 또는 8이겠죠.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겠다. 0 또는 8이야. 자, 지면으로부터 쏘아 올렸으니까 0초일 때, 시작하는 초일 때 일단 지면 y는 0이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왔겠죠. 2차 함수니까. 그리고 쭉쭉쭉 지면에 다시 떨어지는 시간이 8초구나. x초 후 8초구나. 8초 후 끝. 어렵지 않겠죠. 이 부분 헷갈리지 맙시다. 자, 수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지금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어. 문제 읽고 식 세우고 그냥 풀고 세 가지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네. 이번에는 내가 아까 변수를 x, y를 설정하거나 식을 세우는 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이제 x, y를 이미 줘버렸어요. 맞죠? 그럼 이제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자. 자, 문제 자체가 처음에 두 수가 있는데 작은 수를 x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나머지 수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차가 12야. 차가 12고 작은 수가 x다? 그럼 나머지 수는 작은 수보다 큰 수가 12만큼 크지 않을까요?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2야.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다. 그죠? 다음, 자, y라는 것이 이 위에 이 두 수의 곱이랍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맞죠? 자, 문제가 원하는 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니까요. 그냥 이걸 내가 이제 전개만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 12x a, b, c가 다 보이죠. a는 1, b는 12, c는 0이다. 상수항이 없으니 0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 문제가 어려울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자, 합인 두 수도 최근에 이제 수업 시간 아니면 문제에서도 좀 몇 번 나타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합이 15인 두 수, 둘에 대해서 하나를 x로 놨다. 그럼 얘는 x랑 더해서 15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자, 익숙하다면 15-x라고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수를 내가 a라고 둘게요. 그럼 x 플러스 a가 지금 15라는 게 문제의 얘기잖아요. 나머지 수 a라는 것은 15-x다 정도를 풀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15-x라는 생각이 직접 들지 않을 수도 있어.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의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할 수는 있어야겠다. 그래야 조금 어려운 문제 혹은 조금 생소한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시험에서는 항상 내가 나오는 문제만, 내가 풀어본 문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이라고 할 것도 없어. 자, 이 이후는 위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냥 합이라서 한번 언급하려고 들고 와봤어. 자, 이렇게 해놓고 어쩌고 저쩌고 A, B, C 구하는 것도 똑같다.
되겠죠. 다만 더하기만 하면 돼. 위에서도 그랬나?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자, 실생활로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 길이가 정말 길어집니다. 6번은 정말 읽기도 싫다. 그죠? 자, 6번도 딱히 읽을 부분은 많이 없어요. 자, 5번부터 봅시다. 한 개에 1200원인 빵이 하루에 600개 팔린다. 빵을 X1 내리면 판매량이 그냥 문제를 그냥 자, 실생활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실생활 문제 보시면요. 문제가 되게 길죠? 짧은 게 4줄, 긴 게 몇 줄이야? 엄청 많아. 근데 실제로 볼 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냥 문제를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혹시 어렵다면 그냥 쓰면서 시작해. 1200원 빵이 600개 팔리고요. 보니까 X1 내리면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지금 가격과 파는 양에 대해서 좀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짐작하시면 되지 않을까? 1200 마이너스 X1일 때 판매량이 600 플러스 3X 개구나 써놓으셔도 괜찮겠죠. 자, 근데 문제가 살짝 좀 불친절하긴 한데 좀 이제 마지막 줄이 조금 애매해. 읽었을 때 바로바로 이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냥 천천히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자, 하루 총 판매 금액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자, 내 판매 금액에다가 내가 이걸 몇 개 팔았는지 곱하면 되는 거야. 1200 마이너스 X 600에 플러스 3X 그냥 그대로 곱해주고 이게 147000 이름으로는 147만원이겠죠. 한 개의 가격이라고 물어봤으니까 X를 물어본 걸까? 아니에요. 정확히 문제를 보셔야 돼. X1 내린 이 1200 마이너스 X라는 가격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냥 뭐 2차 함수라고 봐도 되고요. 자, 여기에 원래 금액을 Y로 뒀다면 이게 2차 함수였을 거고요. 지금 Y가 147만원이 되잖아. 이제는 또 2차 방정식이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따로 떼어놓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보자. 그냥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기가 3에 200 플러스 X로 나눠지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인수분해도 했고 하니까 문제를 좀 최대한 빨리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1000 혹시라도 문제를 조금 이제 강의를 위해서 빨리 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왜 이렇게 풀고 있나요? 라는 어떤 의문이 생기면은 따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문제 그냥 나는 계속 풀고 있어. 다행이다. 왜일까요? 지금 얘랑 좀 되게 익숙해. 왜? 5의 2배가 10이고요. 5의 제곱이 25잖아요. 그러면 살짝 생각을 해보면, 500의 지금 제곱이고요, 얘가 500의 2배네? 1차항이 무언가의 2배고, 상수항이 그것의 제곱이라면 우리 무슨 식을 세우면 돼요? 완전 제곱식을 세울 수 있어야겠죠. 이게 지금 0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x가 0이고, 500이구나. 자, x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자, 이거였습니다. 한 개의 가격, 그리고 물어보는 게 한 개의 가격이었으니까, 그냥 뭐 여기다 쓸까? 자, 1200 마이너스 500 700원을 묻고 있었다. 3번 끝.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하지만 근데 문제를 좀 볼까요? 자, 위에 어디까지 볼까? 자, 위에 이만큼은 볼 이유가 없어요. 내가 공주거리가 뭐고 제동거리가 뭔지 알게 뭐야. 난 지금 시험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도 좀 길긴 한데 하나씩 봅시다. 자, 마찰력의 크기가 일정한 마찰력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마찰력이 지금 이 아래는 뭐가 없네? 그냥 붙여. 자, 제동거리라는 것이 자동차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말을 좀 써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정비례라는 걸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어. 좀 내려보자. 자, 제동거리라는 것이 Y라고 나와 있네. Y라는 것이 시속 X, 자동차의 속력 X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뭐 B 정도 써줄까? 끝이야. B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보자. B는 생각하지 말자. 혹시 있으면 생각하자. 자, 보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니까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아무거나 넣어볼까요? 자, 속력이 30일 때, 제동거리 7.5가 불편해. 자, 속력이 60일 때, 30이구나.
뭐 하면 돼? 우리 A 몰라. 알고 싶어. 대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에서 60, 30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그죠? 활용이랑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자, 넣어보면요. 60을 넣으면 이제 1800에 A라는 것이 30 나온다. 라는 거죠. 보자. 그죠. 그렇게 되면 자, A가 뭘까? 그냥 단순하게 60분의 1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지금 60의 제곱에 지금 잠에 너무 취했나봐. 60의 제곱에 3600이라고 했어야 되겠죠. 자, A는 120분의 1이구나. 조금 더 해보면요. 자, 120분의 1 x제곱이 제동거리 y입니다. 하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마지막이 뭘까? x, y가 뭔지에 대해서 다음 줄에 설명하고는 있긴 한데 우리가 그냥 이미 했던 거야. 왜냐면 여기 표도 나와 있고요. 속력에 대한 제동거리의 관계니까 x, y를 충분히 표가 없더라도 설정할 수 있었을 거다. 자, 다음. 네, 다음. 조금 멈췄어. 보자. 마지막으로 뭘 구하는 건가? 정지거리를 구하시오. 정지거리는 처음 보는 건데? 그럼 뭐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안 본 데서 나왔겠죠. 그때 한번 돌아가 볼까? 정지거리가 뭐야? 정지거리.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합이네. 제동거리는 내가 방금 했던 거야. 공주거리가 뭐야? 그냥, 진행한 거리구나. 네, 제동거리 직전에 진행한 거리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냥 내려와. 위에 걸 그렇게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공주거리를 구해보면은요, 시속 72km로 운전하다가 공주거리 지나서 1초 동안, 자, 1초 동안 72km로 1초 진행하고 72km에 대한 제동거리 이거 두 개만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1번 자, 공주거리 뭘까요? 자, 공주거리 72km 1초인데 밑에 초속에 대해서 얘기해줬어. 왜? 시속에 대해서는 시간을 곱해야 되는데 초가 나왔잖아요. 시속 1km는 초속 0.28m니까요. 뭐야? 0.28, 1km가 0.28이니까 0.28 곱하기 72. 이거 뭘까? 계산하는 게 있어요. 미안. 난 바로 할게. 0점이 아니야. 20.16인 것 같아. 20.16이야. 잠깐 계산을 좀 하고 왔거든요. 자, 2번. 자, 제동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수속력이 72km일 때 여기다 72 넣는 거죠. y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건 내가 계산을 안 해왔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 자, 72의 제곱 곱하기 72 곱하기 120분의 1이네요. 뭘까? 10의 6. 자, 5의 3이네요. 그러면은, 5분의 3 곱하기 72, 216이고요. 자, 우리는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요. 이걸 나눠보면 43.2 정도 나오겠다. 자, 이게 제동거리였죠? 자, 문제 위에서 봤듯이 제동거리랑 공주거리를 합한 게 정지거리고 둘이 더하면 63.36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봅시다. 자, 이 문제 잠깐만 다시 보면요. 자, 위에 보면 일단 넘겼어요. 쓸데없는 뭐 숫자도 안 나오고 문자도 안 나오고 넘겼어요. 그리고 일단 식 먼저 세웠습니다. 식. 그죠? 식을 먼저 세워서 아랫부분에서 빨간색으로 좀 볼까?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먼저 간단식을 세우고 문제가 준 조건들, 이 표들 있죠. 표가 하나하나가 그냥 점이야. 자,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정확한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확한 식 만들어냈으니까 답 구해야겠다 하고 답을 보러 갔더니 정지거리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이것만 알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서 정지거리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공주거리랑 제동거리 합이다. 진짜 한 줄도 안 되는 이것만 필요해 나한테는. 정지거리는 이거 위에도 없다. 밑에 이거 공주거리가 뭐 위험을 느끼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무슨 의미야.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자, 그리고 나서 와서 봐서 뭐 72km 1초 동안
브레이크 밟을 때까지 이거 하나. 그리고 제동거리는 뭐 제동거리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답을 냈습니다. 문제가 어려울까? 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자. 뭐야. 네. 한 변의 길이가 3cm이다. 검정색으로 좀 바꿀까? 자, 이제 도형 나왔는데, 도형은 뭐 어려워지려면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도형의 성질을 많이 까먹지 않았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도형의 성질이란 게 뭐 있어? 잘해야 뭐 넓이 공식 정도. 뭐 원에 대한 것들이 좀 특이하긴 하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2차식에 대한 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요. 두 가지 이상을 곱해주는, 여기가 x라면 여기 x에 대한 식, 둘 다 1차식이고 곱하면 2차식 나오겠잖아. 넓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넓이가 이제 두 개를 곱하는 거고, 뭐 세 개를 곱해서 부피를 만들면 3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뭐 그렇진 않겠죠. 뭐 굳이 뭐 문제를 설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봅시다. 자, 7번. 자,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이다. 3, 세로 3, 3바이 3짜리. 였는데, 가로의 길이가 분당 1cm씩, 세로의 길이가 분당 2cm씩이다. 그리고 x분 후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x분 후에 그럼 가로는 얼마일까? 그거 먼저 설명해 보면 되죠. 이것도 다 식세우기입니다. 자, 처음 초기값 3에 대해서, 자, x분, 분당 1cm니까 x분 후에는 x 곱하기 1만큼 늘어났겠죠, 여러분들. 자, 세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로도 3에서 시작하지만 세로 같은 경우에는 분당 2cm야. x, 여러분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 1분의 2cm가 2분의 4cm, 3분의 6cm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2x만큼 늘어났을 거다. 자, 그때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ycm라고 한다고 그냥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럼 y가 가로 3 플러스 x, 세로 3 플러스 2의 x다. 자, 이때의 넓이 y가 35가 되는 시점이니까 이것도 뭘까? 2차 함수의 탈을 쓴 2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풀어볼게요. 자, 플러스 6의 3이니까 9의 x 플러스 9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맞나요? 맞아요. 이게 35네요. 문제 그냥 계속 풀면 어떻게 됩니까? 2의 x 제곱 플러스 9의 x 마이너스 20의 6은 0. 13의 4 정도 생각나네요. 자, 2의 x 플러스 13 x 마이너스 2. 여러분들 인수분해 꼭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x는 뭐였을까요? 자, 여기까지 나왔어. 자, 이제 x 값을 구하면 되는데 x는 뭐였을까? 자, 시간이었습니다. 음의 시간은 우리는 아직 언급이 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13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면 안 된다. x는 2고요. x가 분이었으니까 2번, 2분 후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답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뭐에 대한 식을 먼저 그냥 하나씩 명확하게 세우고 갔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 그죠? 내가 세운 식은 3개밖에 없고요. 이때 35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푼 거밖에 없어. 자, 8번을 마지막으로 활용은 조금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8번은 좀 문제 해석이 좀 필요할까? 한번 봅시다. 자, A, B가 이만큼이 12네. 오케이. P를 잡고, P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과 PB를 어쩌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역시나 넓이 얘기하고 있죠. x도 줘버리네. x를 지금 어떻게 설명할까 잠깐 고민했었는데. 자, ap가 x입니다. x. 그럼 pb. 여기로 해도 상관없겠죠? 같다는 거 알고 있죠? pb를 뭐라 하면 좋을까? 12에서 x 뺀만큼이겠죠. 그죠? 자, 두 도형의 넓이 합이니까 각각 생각을 해볼까요? 자, ap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요. 정사각형은요. 넓이 그냥 x제곱이었겠죠.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삼각형이라고 할게 그냥.
직각 이등 삼각형 같은 변의 길이가 12-x니까요. 자, 삼각형에서 2분의 1 먼저 써주는 습관 너무 좋을 것 같아. 12-x, 12-x이다. 두 개를 뭐 하래? 그냥 더하래. 더한 것이 y니까요.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그냥 식을 단순히 구하는 거네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전개만 하시면 되죠. 전개를 내가 해드릴게. 2분의 3의 x 그냥 바로 쓸게요. 자, 12, 24였으니까 플러스 12x 그리고 플러스 144였을 테니까요. 자, 보자. 72 정도 됐겠다. A가 2분의 3, B가 12, 72니까 더하면 84고요. 곱하기 2분의 3 하면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오겠지. 맞을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보자. 마이너스 72였네요. 쏘리. 마이너스 12. 둘이 더하면 60이겠죠? 곱하기 2분의 3 하면 90일 거다. 답지 없어가지고 잠깐 고민을 좀 했어. 9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활용 문제 뭐 이런 것들 마구 나올 텐데요. 자, 처음에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 어떤 걸 변수로 잡을지. 근데 문제를 보니까요, 사실상 그죠? 변수를 잡는 구간은 조금 쉬운 문제들에서는 다 이미 x랑 y를 다 줍니다. 그죠? 조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 혹은 불친절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문제에서 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식을 세울 건지. 자, 1번, 2번 잠깐 다시 볼까? 얘는 애초에 식을 줬어. 3번부터 그나마 좀 애매하지만 이미 문제에 대한 변수를 줬고, 그 두 개에 대한 관계도 줬기 때문에 관계를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관계를 파악해서 세우는 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줄 수밖에 없고, 변수까지 줬으니까 사실상 식을 준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식을 쓰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활용을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고했던 것대로 활용에 대한 1일 테스트도 좀 볼 거고 할 거니까요. 특히 우리는 수업 전에 1일 테스트를 보잖아. 활용을 좀 잘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 문제도 한 번씩 뭐 많지 않지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확실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